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만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던데요. 네. 101세 대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첫 외부 행사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김영석 교수를 택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 그런 것들도 관심일 것 같아요. 박사님이 이제 오늘 아침에 혼자 방송 중에 윤석열 총장이 인맥 소개했잖아요. 예. 언론에도 이제 충암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인맥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 윤석열 그 두 개 인맥에다가 제가 이제 보는 윤 총장의 인맥이 세 개 더 있는 게요. 예. 첫째가 바로 이제 아버지 인맥.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연대 아까 제가 통계 경제학 교수를 했잖아요. 예. 바로 이제 아버지가 지금 연세 90이죠. 네. 이분이 김영석 교수하고 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소에도 알고 지내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데 아버지 인맥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빠진 게 불교계 인맥이에요. 윤 총장이 9년 동안 사법고시 구수하면서 절에도 많이 다니고 어머니가 독실한 강원도의 불교 신자잖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윤 총장 중매를 누가 썼어요? 김건희하고 중매를 스님이 썼잖아. 스님이. 예. 그 불교 인맥이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술자리 인맥입니다. 윤 총장이 술이 두주불사 무한대잖아. 그러면 이게 각 분야 사람마다 술 한잔 먹으면서 얼마나 토론을 즐기는지. 저도 이제 말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한번 술 먹어보니까 제가 이제 한 30% 하면 윤 총장 70%할 정도로 달변갑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술 먹으면서 각 분야별로 사람들 만나면서 토론을 즐겨요. 거기에 그 인맥이 얼마나 많냐면. 따라서 술자리 인맥, 불교계 인맥, 아버지 인맥이 빠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 그쪽도 부인 다양한 쪽의 문화예술계 쪽에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가지네요. 예. 근데 박사님 조금 전에 질문처럼 김영석 교수를 만난 거는요. 저는 딱 한 줄로 평가하면요.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가장 뛰어난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예, 그렇게. 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분이죠. 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근데 무색무취한 어떻게 보면 이게 백한세 철학자잖아요. 예. 이런 사람 만남으로써 윤 총장은 정치적 상징 메시지가 뭐냐? 나는 근데 보수든 진보든 모두 게 아우를 수 있다. 이런데 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영석 교수가 최근에 문재인이 많이 깠잖아. 동아일보에 칼럼을 지금도 101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맑게 정정하게 그래 힘이 있어요. 와, 문재인 까는 거 보니까 딱딱 와닿더라고. 문재인 정의, 공정, 상식 다 저버린 게 문재인이잖아. 예. 그래서 저는 찾아간 게 첫째 아버지 때문에 평소에 알고 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정치적이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두 포괄한다는 이런 데 메시지. 거기다가 반문재인. 문재인을 많이 깠잖아요. 이런 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저는 김영석 총장 만난 것도 아주 이게 뛰어난 정치 감각이다. 이래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영석 교수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이 물론 연세도 많지만 김영석 교수의 여러 그런 서책들 칼럼도 많이 쓰고 또 저술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고 자라는 세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어령 교수, 김영석 교수 그 책들을 고등학교 이런 시절부터 좋아해갖고 쭉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수도 아마 많이 불러일으킬 겁니다. 지금도 동아일보에도 쓰고 조선일보에도 또 백세 얘기 쓰고 계시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백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읽었거든요. 저는 이제 50살 딱 제보다 2배 더 사셨는데 이분이 1920년대생이니까 101살 지금 됐잖아요. 근데 저는 또 좋은 게요. 이분을 윤 총장이 만난 거는 아까 세 가지 이유에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한다면 바로 시대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 지도자는 이제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해 가지고 먼저 이제 이슈를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김영석 교수가 100세, 1세기를 살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철학자로서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분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어제 만났더니 김영석 교수가 뭐라 했습니까? 뭐냐면 이게 그 국가를 위해서 판단하면 개혁이지만 예. 근데 정권을 위해서 판단하면 개악이다. 개악. 지금 이게 검찰 개혁은 정권 살리려는 개악이지 개혁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재 있잖아요. 예. 뭐 여당 야당만 없다 하지만 여야 둘 다 인재 없다. 나를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애국심. 그런데 사람 애국심 이게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폭넓게 진영 관계 써라. 이런 게 바로 시대 정신이거든요. 이런 이제 저는 김영석 교수한테 이런 좀 시대 정신 관련한 좀 충언이라든지 좋은 이게 그 가르침 있잖아. 예. 이걸 받기 위해서 윤 총장이 먼저 전화했대. 찾아가겠다고. 예. 먼저 찾아가서 함께해서 한 2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시대 정신 중에서 김영석 교수 조언 보면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전에 윤석열 총장이 퇴임을 하면서 그 기자들 앞에서 처음 한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쌓아온 그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디에 있든 온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 줄탁 동기라 하나요? 좀 어려운 말로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마 윤 총장이 평소에 그 김영석 교수 그 책이라든지 또 칼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도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즐겨 들으면서 아 정말 이게 그 윤 총장이 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이 다 일치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저는 찾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로만 뭐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어쩌고 저쩌고 그 말로만 해갖고는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근데 김영석 교수도 평생 옛날에 독재 때도 바른 말 하고요. 평생 상식과 정의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잖아. 예. 그다음에 윤 총장도 나름대로 이제 그 상식과 정의를 위해서 조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 수사한 게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그 말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게 보여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울림이 크다 이래 봅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와의 이런 면담 중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사할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은 한 사람의 그런 유능한 인재보다도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팀을 구성해서 일해라. 뭐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 오면은 뭐 변호사 여러 팀도 뭐 구성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일반 정치를 안 한다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재에 대해서도 물론 문재인 이 정권의 자기 진영만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좀 폭넓게 인재를 쓰라는 그런 측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김영석 교수가 그것을 소화해 갖고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서 답답해 갖고 터놓을 데가 없었는데 속 시원하게 터놓았다. 그럼 뭔가 터놓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그 김영석 교수, 그다음에 김동길 교수도 있어요. 예. 김동길. 예. 근데 제가 그 김영석 교수하고 김동길 교수가 문재인 정권을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그다음에 인재도 편협하게 내 편만 쓰는 있잖아요. 예. 항상 국민들 편가르고요. 이런 걸 이게 그 평소에 비판을 많이 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100세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야 진영 불문하고 존경받으면서 마지막에 원료로서 국가 원료로서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문재인을 제보다 더 많이 깔까. 저도 이게 방송에서 문재인 많이 까지만 그렇죠. 제보다 이게 오죽 걱정이 되면 이분들은 이게 오로지 우국 충정이거든.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우리 그 미래 후손들을 걱정하는 이런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윤 총장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고민을 이번에 김영석 교수가 밝힌 거는 저는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괜찮은 이 정도는 이게 밝힌 거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많은 걸 윤 총장이 솔직하게 뭐 여러 가지로 허심탄회하게 상의한 걸로 보이고, 근데 이거 말씀 중에 여러 인재를 두루두루 해갖고 같이 가라. 예. 이게 저는 와닿는 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죠. 예.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멀리 가려면 이게 여러 사람의 힘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것도 윤 총장한테는 상당히 그 와닿는 조언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 총장도 김영석 교수의 그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제 진짜 멘토가 김영석 교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영석 교수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꾸 내는 분도 아니시지만 윤석열 총장한테는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좀 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정치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측면보단도 정말 큰 안목으로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전들. 지금 뭐 김영숙 교수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김동길 교수, 이혜령 교수 이런 분들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늘 미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지혜를 진짜 윤석열 총장이 잘 자양분으로 흡수한다면은 정말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 또 근데 이거 찾아뵙겠다. 이 말은 이제 언제 본격 출마선을 할 때, 정식으로 이제 이게 출마선을 할 때, 그때 또 한번 찾아뵙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 같고요. 이럴 때 이제 그 지금 100세가 넘으신 이제 우리 국가 원로 중에서 정말 국민들의 그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이미 그 원로들도 전부 이게 진영 논리로 쪼개지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 존경받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이런 저는 이제 그 우리 국가의 어른, 큰 어른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잘 모시고 깊이 이제 그분들의 그 연륜, 그런 이제 그 살아오면서 겪은 이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노마 지지. 옛날에도 이게 전쟁터에 가면 늙은 말의 지혜라고 있잖아. 그렇죠. 노마 지지. 옛날에 그 왜 그 노잖아. 초안지 열국지에 보면 그 이제 군대가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늙은 말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걸 알았던 이게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상당히 국가 원로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윤 총장이 상당히 잘한 저는 행보다 이런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윤 총장이 김영석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청한 것은 정말 앞으로 대권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미국의 그 검사의 전설이랄까 이렇게 알려진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분도 99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전기죠, 전기. 검사장의 전기를 이렇게 배포했다고 그래요. 전 검사들한테 했나요? 예. 뭐냐면 이제 그 우리 검찰에 가면요. 예. 대검에 가면 이제 그 조직 중에 국제협력단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검찰도 이게 국제적으로 협력하잖아요. 그 국제협력단실에서 이제 그 미국 뉴욕 맨하탄 검사의 전설, 전설 로버트 모겐소 이 검사장 전기를요. 이제 검찰 대검에서 이제 전기를 펴낸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펴내면 발간사라고 하잖아요. 예, 발간사. 발간사를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직접 써준 이런 이제 그 책이고요. 근데 먼저 그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그 1974년 미국은 이제 그 변호사 중에서 선거를 해서 검사, 그다음에 선거에서 판사 뽑잖아. 예. 이분이 1974년부터 35년간 검사장을 한 분이에요. 맨하탄 예, 검사장. 뉴욕.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의 아버지, 화이트 칼라. 지금 이게 권력층의 부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이제 법조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특히 그 증권거래 이런 데서 그 화이트 칼라 범죄가 주식 조작이죠. 그런 것을 뿌리 뽑아갖고 지금의 미국의 이런 증권거래소라든가 이게 세계적인 그런 금융거래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발간사의 핵심이 뭐냐? 그 발간사 내용이 중요하잖아. 윤 총장이 뭐라고 발간사 썼느냐? 두 가지만 제가 강력한 걸 소개하면, 첫째는 이제 그 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소매치기도 막지 못한다. 야, 그 악에 지금은 이제 그 주가 조작, 뭐 라임, 옵티머스 전부 이게 그 악이죠. LH 뭐 이런 비리 국회의원들 전부 그 악이잖아. 이런 이 그 악을 막지 못하는 침묵하는 검사는 소매치기, 동네 양아치 소매치기도 못 잡는다. 예. 이런 데 그 말을 썼고 발간사에 윤 총장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하면 모gen소 검사장 있잖아. 예. 이분이 무모할 정도의 범행, 법 집행 의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할 정도. 무모할 정도로 법 집행 의지가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법치주의 작동을 시킨 운동력이다. 야, 저는 이게 와닿는 게, 어떤 분은 이게 뭐, 윤석열이 이런 것까지 다 잡아? 이거 뭐, 저기, 큰 내용까지 다 잡아? 이런데, 무모할 정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데, 법 집행 의지,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작동하게 된 원동력. 이런데 이거 발간사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지율을 포함해서 김명석 교수와의 그런 면담 내용까지를 이렇게 쭉 검토하고 의미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